글쓰기도 어렵지 않다.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 이게 사실 어렵지 않은 거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웨비나를 맡게 된 차두리 이미쌤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다뤄볼 교재는 My First Writing, 이렇게 스튜던북 그리고 워크북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뒤에 또 시리즈가 이렇게 딱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제가 오늘 이 교재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라이팅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PPT 바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 첫 라이팅, My First Writing, 세컨드 에디션으로 쉽고 재미있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쉽고 재미있게 있겠죠.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쉽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오늘 어떤 내용을 다룰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또 오랜만에 웨비나로 만났으니까 살짝 재미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수업을 바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간단한 무슨 게임이라든지 아이스 브레이커 이런 것들을 하면 조금 더 아이들이 수업을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 재미있게 집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My First Writing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볼 거예요. 교재, 왜 이 교재가 좋은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교재의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교재를 통해서 어떠하게 수업을 진행을 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자세하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 그리고 또 라이팅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고 이것도 재미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액티비티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스 브레이커 게임인데요. 자,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나중에 퀴즈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방탈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교실에서도 아이들과 해보면 어떨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문제를 수업 끝나기 전까지 아이들이 마지막에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푸는 친구 먼저 탈출, 교실을 탈출한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교실을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더 재미있겠죠. 자, 이름은 Crack the Code라는 건데요. 자, 4개의 숫자, 4자리 숫자를 맞추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쭉 나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끝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방탈출하는 것처럼 그때 다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두 번째인데요. Guessing Game인데 Good and Bad라고 해서 어떠한 좋은 것, 아이들이 생각하는 뭔가 좋은 걸 하나를 상상을 해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누구한테 설명을 할 때 원래는 그 단어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맞는 거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좋은 것에 대해서 나쁜 점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점만 듣고 이거는 뭔 것 같아 라고 답을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먹으면 살이 쉽게 찔 수 있다. 살이 찌게 된대요. 자, 나쁜 점을 얘기했죠. 두 번째, 이걸 또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플 수 있대요. 자, 문제 감이 오시죠? 살이 찔 수 있는 건 많지만 또 배가 아파지는 게 뭐가 있을까? 결정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처음에는 조금 넓은 포괄적인 의미의 나쁜 점을 얘기해 주시고 점차 아이들이 힌트를 얻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추워진대요. 자, 그러면 정답이 뭔지 대충 아시겠죠? 정답은 아이스크림이었어요. 이렇게 어떤 좋은 것,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나쁜 점을 소개를 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 이게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이 되었다면, 이번엔 반대로 어떤 나쁜 것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얘기하는 이런 게임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아이들에게 직접 문제를 내보라고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지만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뭐 이제 한글로 쉽게 해도 되고요. 필요한 단어들 같은 거는 선생님이 좀 표현을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웨비나를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요. 자, About My First Writing Second Edition. 이제 교재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딱 보니까 어떤가요? 아이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주먹을 막 불끈 쥐고 있어요. 자, 이런 표정을 지을 때 아이들에게 자, 우리 영어로 글을 써보자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이런 표정을 짓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영어로 글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사실 아이들에게 한글로 글을 쓰라고 해도 대부분의 친구들은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쓰라고 하니까 당연히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무엇인지, 왜 글쓰기를 영어로 글 쓰는 걸 어려워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 무엇을 써야 될지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영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에 관련된 어휘가 부족해요. 또 세 번째, 어휘만 안다고 나열한다고 문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부족해서 그런 문법적인 내용도 아이들에게 필요하고요. 벌써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글쓰기가 재미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교재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왜 My First Writing이 이 해답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한번 같이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가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떤 점이 우리 아이들의 그 어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특징부터 살펴보면요. 시리즈는 이렇게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총 3권으로 되어 있고요. 유닛은 각각 15개씩 그리고 이제 라이팅 프로젝트라고 해서 5개가 끝나면 하나씩 이렇게 그래서 총 5개가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6단계 라이팅 프로세스가 있어서 초등 저학년 친구들이 조금 이런 주제는 내가 글 쓸 게 좀 많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주제들을 담고 있어서 아이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장 쓰기를 연습을 좀 할 수 있게끔 센텐스 패턴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지문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걸 보고서 이렇게 글을 쓰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 웹을 통해서 이걸 쓰기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제에 따라서 문장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라이팅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아이들이 글쓰기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도 될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휘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책에서 스튜던트북에서 배웠던 다양한 것들을 또 월북에서도 연습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정말로 센텐스 패턴을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혼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교재를 선택하시는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이게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바로 풍부한 교사용 자료가 담겨있는 Teacher's Manual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교재 구성 이렇게 스튜던트북, 워크북 그리고 디지털 티처스 매뉴얼이라고 해서 이거는 부가자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건데요. 먼저 목차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My First Writing 1권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 My Family, My Places, My Town 이렇게 해서 나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권에서는 이제 학교, 그리고 나의 이웃, 그리고 주변에 또 좀 유명한 장소라던가 사람이라던가 해서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죠. 그리고 3권에서는 조금 더 이제 뭐 우리 세계 이렇게까지
넓혀지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 범위가 넓어지니까 아이들이 내가 글을 쓸 때 나에 관한 글부터 연습을 하고 점차적으로 넓혀져서 좀 더 이야기를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월북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유닛 1에 words and sentences. 그래서 먼저 단어랑 그리고 문장을 연습하는 그런 것들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grammar practice 그리고 wrap up writing 이렇게 해서 우리 스튜던트북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가 월북을 먼저 보여드렸어요. 조금 이따가 스튜던트북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티처스 매뉴얼의 목차인데요. 지금 보시면 교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것들도 쭉 나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레슨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이거를 보고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바로 보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뭐 answer key라던가, 다양한 워크시트라던가, 이런 것들도 또 테스트까지 쭉 있어서 선생님들 출력을 한 번에 해놓으시면은 이거를 이제 카피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차가 있다는 것들도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티처스 매뉴얼의 첫 페이지 이제 그 레슨 플랜의 1과부터 유닛 1부터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교재에 있는 답들도 이렇게 쭉 보여지고요. 그리고 학습 목표. 지금 좀 화면이 작지만 제가 또 나중에 좀 더 크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각각 그 차시마다 필요한 것들, 어떤 것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이 차시에서 유닛에서 어떤 문법적 내용을 배우고, 그리고 재료가 무엇이 필요하고, 그리고 픽처톡부터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지, 추가적인 활동들, 그리고 숙제는 어떤 것을 내주면 좋은지 이런 것들까지 다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수업을 준비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과연 6단계 글쓰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소개 페이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6단계 writing process. 어떤 것이 있냐면 step 1, warm-up이에요. 자, warm-up에서는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우리가 이런 거를 이번 유닛에서 배울 거라는 모델 그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아이들이 이걸 배우는구나. 우리가 이런 표현을 배울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스텝 2에서는 word practice, 단어를 배우게 돼서 우리 친구들이 글쓰기를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휘가 부족하면 글을 쓸 때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쓸 때 이 주제에 맞는 어휘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grammar practice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나왔던 문법적인 표현들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자세하게 또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딱 엑기스를 뽑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법을 잘 모르는 친구들, 이 친구는 문법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하는 친구들도 수업을 할 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스텝 4에서는 writing pattern.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글을 써 있는 것을 아이디어 웹으로 옮겨보고 아이디어 웹을 다시 글로 옮겨보고 이렇게 해서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스텝 5에서는 이제 직접 내 생각을 직접 아이디어 웹으로 표현을 해보고 글쓰기의 뼈대를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나의 글쓰기를 하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단계로 차근차근 이렇게 글쓰기를 써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북을 통해서 한번 교재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로그인을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이스마트 캠퍼스에 들어가시면 교재를 제가 이렇게 연결했어요. 네. 자, 화면 공유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나요? 네, 이제 보이시죠? 자, 이제 이렇게 화면을 딱 들어오시면 예전보다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왼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다운로더블 리소스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딱 뜨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재를 사용하실 때 필요한 이런 자료들도 한 번에 찾아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받을 때는 클릭을 하시면 되고 수업할 때는 필요 없다 하시면 이렇게 또 작게 만들어 놓고서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목차들 쭉 있죠. 그래서 유닛 3개를 하고, 아까 제가 5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유닛 3개를 하고, 라이팅 프로젝트, 또 3개를 하고, 라이팅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라이팅 프로젝트가 담겨 있습니다. 유닛 1을 함께 보시면, 자, 웜업 해서,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배우는 이 문장이 무엇인지, 자, 모델 패세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읽는데 그냥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간단한 문제를 풀면서 이거에 들어가는 게 뭘까 표현을 해보고 여기 캐릭터들도 한 번씩 더 우리가 배우는 쭉 1권에서 3권까지 계속 같이 성장해 나갈 캐릭터들도 익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름도 한번 써보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word practice에서 우리가 배우는 단어들 그림과 함께 문장 안에서 단어를 한번 넣어보는 표현도 배워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다른 표현들, 단어들도 더 추가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머에서는 이렇게 이제 비동사를 배우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비동사를 맞게 넣어주는 이런 간단한 문제도 풀어보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문제는 굉장히 유용한데요. 자, 이렇게 subject, verb, others에서 주어와 동사와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해서 문장을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는지를 아이들과 함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can make, 자, I라는 것과 주어 I와 함께 문장을 만들 때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I am, 비동사는 am이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고르는 건데 a student 되죠. girls 안 되죠. 난 한 명이니까. 그래서 I am tall까지 해서 총 2개의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아이들에게 뭔가 문장을 만들 때는 하나의 톱니바퀴가 잘 연결이 되어서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것까지 시각적으로도 표현을 해주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머까지 배웠다면 이제는 글이 써있는 간단한 글을 한번 아이디어 웹으로 완성을 해보는 그런 문제도 풀어보고요. 그리고 밑에서는 아이디어 웹을 내가 문장으로 표현해보는 그러한 훈련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나도 이제 아이디어 웹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죠. 그러면 스텝 5에서 이제 드디어 내가 글을 쓸 때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글을 쓰는데 단어를 아무리 배웠다고는 하지만 아직 쓰는 게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월드뱅크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이런 표현들이 앞에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을 배우고 활용해서 글을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 글을 직접 그림도 그려보고 그 밑에 쭉 내가 쓴 글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라이팅 체크리스트가 있죠. 그래서 내가 글을 썼는데 이 글이 다 맞다면 참 좋겠지만 실수한 게 없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끔 해주거든요. 그래서 셀프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자, 첫 단어를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마침표가 꼭 마지막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각각의 단어가 잘 맞는 순서로 써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직접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글을 잘 쓰고도 실수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또 터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닛이 하나가 끝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한번 라이팅 프로젝트를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처음 1, 2, 3 유닛에서 배웠던 나의 가족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다르게 한번 글을 써보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렉션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볼 수 있게끔 어떻게 해보세요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자, 엄마 또는 아빠의 사진을 찾아서 그거를 이 프레임에다 붙여주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한 소개를 써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시도 모델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글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쁘게 사진도 붙여보고 여기다가 또 쉽게 아이들이 채워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아이들이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새롭게 글을 써보는 이런 활동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잘 되어 있는 교재예요. 자, 그럼 우리 PPT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북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유닛 8, My Town에 대해서 한번 함께 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스텝 1, warm up. 자, read and complete the story. 자, 그래서 이야기를 읽고 그리고 여기 칸을 한번 선택을, 단어를 뭘 넣어야 될지를 선택을 해서 한번 스토리를 완성을 해보는 그런 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아이들에게 픽처 토크, 어떤 것을 배우게 될지를 얘기를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아이들이 이 글쓰기를 하기 전에 조금 더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배울 내용을 스토리를 통해서 미리 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읽고 빈칸을 채워보면서 흥미를 높이고 그리고 내가 읽었던 이야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또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는 문제를 풀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크게 보여드린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그 티처스 매뉴얼에서 봤던 처음 유닛을 시작할 때 이렇게 제일 위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유닛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그래머 there 하고 be verb를 배운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페이지가 어디다, 뭐가 있다, 이런 것들도 쭉 나와 있으니까 이 단계에서 먼저 이걸 확인을 하시고 준비를 하신 다음에 수업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수업을 시작할 때 조금 어쨌든 우리 마을, 내가 사는 이 지역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아이들이 이제 나의 마을로 대입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비어있는 지도 그림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쓰기 전에 우리 마을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아 나는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 좋겠다. 우리 마을에 이런 것들이 있었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그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아이들이 수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스텝 2에서는 이제 단어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주요 단어들을 배우고 직접 문장 빈칸, 여기에 빈칸에다가 써 넣으면서 활용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단어와 문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고요. 이 표현을 내가 다음에 글을 쓸 때 활용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TM의 티처스 매뉴얼에 또 이렇게 추가적인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고 수업에 활용을 하시면 굳이 다른 게임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수업이 훨씬 더 재미있고 풍성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게임의 준비물이라던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쭉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저도 한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보드게임이에요. 단어를 우리가 배워야 될 단어들을 쭉 써놓고 주사위를 굴려가면서 내가 딱 위치한 그 단어를 읽어보고 써보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단어를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왼쪽은 단어가 쭉 있고 가운데에 단어가 그냥 채워져 있죠. 그래서 내가 주사위를 굴려서 만약에 library라는 칸에 딱 도착을 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library에다가 뭐 도장을 찍는다던가 색연필을 통해서 동그라미를 한다던가 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칸을 채운 친구가 이기는 게임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게임은 단어가 써있고 빈칸이 이렇게 쭉 위에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bank란 단어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 bank에 하나를 써주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에
park라고 단어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 park를 써주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단어를 다 채우는 친구가 이기는 게임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를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단어는 직접 쓰실 수 있게끔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마을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그 마을 안에 있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장소에 대해서 배우는 이런 표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도미노를 통해서 단어들, 아, 이 장소가 영어로는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구나라는 표현까지도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게임을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아이들이 단어도 기억을 하기가 좋겠죠. 자, 이제는 grammar practice인데요. 자,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유닛별 문법 사항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there is, there are 이 표현을 배우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문법 교재랑 연계를 해서 수업을 하시기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간단하게 이 라이팅에서 문법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배웠다면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고 좀 더 심화해서 배우고 싶다 할 때 이제 My First Grammar라던가 3, 4, 5 그래머를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수업을 해주시면 조금 더 두 교재의 시너지 효과가 더 생기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티처스 매뉴얼에서 이렇게 추가적인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판을 하나 만들어 두시고서 단어를 하나 선생님이 불러주면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there is 또는 there are 이 표현으로 문장을 만들어 외치는 그런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 라인에 먼저 들어간 친구들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법적인 것, 단어까지 다 활용을 하면서 게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문법을 꼭 there is는 이런 표현에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3, 4, 5 그래머를 교재를 지금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there 플러스 비동사. 그래서 이런 표현 조금 더 자세하게 한글로 설명이 되어 있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 파트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조금 더 아이들이 there 다음에 어떻게 표현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My First Grammar에서 두 교재가 약간 느낌이 다르죠. 이거는 영어로 쓰여 있고 조금 더 그림이 귀엽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가르친 아이에게는 3, 4 그래머가 좀 더 맞을 것 같다. 아니면 나는 My First Grammar가 맞을 것 같다. 선택을 하셔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My First Writing 부가 자료 중에서 Grammar Worksheet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이제 숙제로 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이들과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보는 걸로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스텝 4. 그래서 Writing Practice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아이디어 웹을 통해서 주제에 적합한 문장을 쓰는 활동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글의 성격에 맞게 어떤 아이디어 웹을 어떻게 만들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A에서는 글이 먼저 써 있고 그 옆에 아이디어 웹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좋으냐면 먼저 아이들에게 색연필을 가지고 써 있는 걸 먼저 표시를 한번 글에다가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blueberry 그리고 there 이렇게 해서 색칠을 딱 해보면 이 표현들이 여기에 적혀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 빈칸에 무엇을 넣어야 될지를 한번 또 밑줄을 그어보는 거죠. 그래서 my town, the blueberry town hall, a new bank, many buses and cars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것들을 넣어주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써주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지금 비동사는 빠졌네라는 걸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아이디어 웹을 문장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문장에는 아무것도 써있지 않아요. 그러면 먼저 무엇을 써야 될까? 써있는 거를 먼저 써보는 거죠. 처음에 my city 써주고 표시하고 그다음에 뒤에다가 very big
써주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 아까 우리가 뭔가가 빠졌다고 말을 했었죠. 자, 여기에 be verb를 넣어줘야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using the correct be verb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비동사를 be 이렇게 써주면 안 되고요. 여기에다가 우선 어떤 주어에 맞춰서 적당한 유형의 비동사를 잘 활용해 써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아이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 전 잘 모르겠어요 할 때는 위에 또 힌트가 있으니까 보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 웹을 글을 아이디어 웹으로 옮겨보고 아이디어 웹으로 글을 또 옮겨보고 이렇게 연습을 했으면 이제 나의 글쓰기의 뼈대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Your Idea Web. 자, 이제는 내가 직접 아이디어 웹을 만들어 보는데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 웹, 그리고 여기에 글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단어, 워드메이커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시면 되겠죠. 제가 예시로 한번 아이디어 웹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My Town 하고서 재미있고 오래됐지만 좋고 굉장히 환상적인 곳이야 이런 것들, 이런 특징을 소개를 하는 그런 걸 쓰고 싶다. 또 두 번째, My Town. 나는 우리 마을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글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우리 마을의 이름은 무엇인데 아주 멋진 곳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있냐면 어떤 것이 있고 또 무엇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있는 거, 여러 개 있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웹을 직접 아이들과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아이디어 웹을 만드는 걸 어려워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선생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 웹의 유형,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써주면 돼라고 예시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처음에는 약간 뼈대를 잡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익숙해지면 스스로 만들어 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Your Writing, 혀가 꼬이고 있네요. 스텝 6가 됐어요. 자, 이제 직접 글을 한번 써보는데요. 여기에서는 직접 그림도 그려보고 내가 내 이야기를 직접 적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글쓰기 또 그림 그리기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글을 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쓴 글을 발표도 해보고 녹음도 해보고 또 어디 게시판 같은 곳에다가 직접 게시도 해보고 아니면 우리 반 아이들이 함께 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뭐 카페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기다가 올려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글을 써서 모아서 그냥 책에만 딱 놓고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 글을 잘 모아서 나만의 책을 만들어본 활동으로도 해보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가지고 이제 글을 그냥 종이에만 쓰는 게 아니라 조금 재미있게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 써보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는 제가 조금 뒤에 직접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셨죠? 여기에 writing checklist.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쓴 글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까지 꼭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라이팅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이북에서 같이 봤던 우리 가족에 대해서 글 쓰는 방법. 그래서 템플릿이 조금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을 또 넣어주면 좋겠죠. 이렇게 써서 엄마나 아빠에게 선물해드리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라이팅 프로젝트 2. 두 번째는 클래스룸 행거 모바일. 그래서 뭔가 모빌을 만드는 거예요. 모빌을 만드는데 여기서 지금 글을 그냥 딱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쓴 글을 게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실을 꾸미는데 이런 데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또 템플릿을 찾아서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자, 이제 세 번째에서는 My Town Postcard라고 해서 우리 마을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런 글을 직접 엽서, 편지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도 되게 예쁘게 써 있는데 이거를 또 좀 예쁜 이런 작은 엽서 같은 걸 직접 만들어서 누구에게 선물해주고 편지를 써주면 또 재미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또 여기 마지막에는 스케줄, 나의 스케줄을 직접 우리 방학 때
방학 생활 시간표 같은 거 적듯이 스케줄을 만들어 보는 건데 나의 루틴을 한번 직접 적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루틴 차트라고 해서 이렇게 아침엔 뭘 했고 점심엔 뭐 했고 오후에는 저녁에 뭘 했다라는 것을 그림을 붙여가면서 표현을 해보고 이거를 글로 써보는 활동까지 그리고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My Home Schedule이라는 다양한 문장을 또 보여주면서 쓰도록 하면은 아이들이 재미있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제 교재 소개는 다 끝이 났고요. 이제는 선생님들이 또 엄마 선생님들이 함께 교재를 활용할 때 추가적으로 하면 좋을 우리 소스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 보여드리는 이것이 바로 샘플 레슨 플랜인데요. 자, 이거는 우리 티처스 매뉴얼에 다 이제 각각 모든 유닛마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레슨 플랜은 샘플로 딱 2차시만 이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렇게 레슨 플랜 짜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활용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공개 수업 같은 걸 하실 때 그럴 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티처스 매뉴얼 보면서 교재를 이제 활용할 방법을 다시 한번 구상을 하시고 계획을 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설명을 드렸던 티처스 매뉴얼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더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자세히 한번 쭉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수업에 필요한 많은 것, 정말 이것만 있으면 된다 싶을 정도로 많은 것을 담고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코프 앤 시퀀스인데요. 이거는 사실 교재 앞에나 뒤에나 이렇게 딱 출력을 해서 붙여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하실 때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직접 보면서 우리가 이번에 뭘 배울 거다.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단어를 뭘 배울 건지 또 그래머는 어떤 표현이 있는지 이거를 한눈에 볼 수가 있고 나중에 복습할 때도 선생님 저는 이 그래머 여기 문법적인 거를 조금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이걸 보면서 찾아서 자기가 또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 놓으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것도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는 슬라버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1차시, 2차시에는 어디까지 나가고 이렇게 진도를 맞출 때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각 유닛마다 배우는 단어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딱 자료가 다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따로 자료를 만드실 필요가 없어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꼭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테스트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도 있고 또 유닛 테스트 그리고 midterm, 그리고 파이널 테스트까지 해서 수업을 하면서, 수업하기 전에 수업을 하면서 수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각각 아이들의 수준, 또 아이들이 얼마나 잘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테스트를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워크시트도 되게 잘 돼 있는데요. 3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머, 그리고 내가 써 있는 글이, 예시가 딱 글이 있는데 여기에 틀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아이들이 고쳐가는 그런 워크시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런 실수 나는 안 하는데 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실수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꼭 마침표를 빼먹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쓰다 보면은 글이 점점점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띄어쓰기도 하게끔 이렇게 지시를 이제 해주면은 아이들이 내가 이거를 틀렸구나, 이렇게 틀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 워크시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보고 이럴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문장을 직접 써보는 그런 워크시트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만 활용하셔도 사실은 수업 시간이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활용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교재가 너무 훌륭하게 되어 있고 정말 잘 되어 있지만 이거를 조금 더 내가 이 교재에 이렇게 아이들이 잘 썼던 글을 뭔가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writing activity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글쓰기도 재밌게 할 수 있다라는 게임,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해서 보여지는 것이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활동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처음은 뭐냐면 글쓰기를 친숙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템플릿을 활용을 한다는 것, 그리고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글쓰기인데 게임을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글을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글을 이제 수업을 하다가 아이들이 글쓰기 전에 뭔가 좀 재미있게 같이 글을 완성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고 싶다 했을 때 또 어떤 걸 하면 좋을지, 그리고 결과물, 교재에 있는 그 글을 잘 쓰고 나서 선생님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를 잘라서 어떻게 모아서 주고 싶은데 교재를 또 막 다 잘라버리면 뒤에가 또 없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르지 않고 뭔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riting file이라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글을 쓸 때 뭔가 좀 이렇게 쓰면 된다, 이런 내용이 담기면 좋다라는 것들을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좀 도움 책자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부가 자료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제가 활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유 중지를 잠깐 하고, 네, 화면 보이시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아까 제가 아이디어 웹을 처음 만들 때 아이들이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쬐끄만 보드판이라던가 아니면 좀 이렇게 딱 들고서 활용할 수 있는 큰 무슨 종이 같은 거를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런 포스트잇을, 말풍선처럼 되어 있는 포스트잇을 준비해 주시면 이거를 띄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는 여기에 주제를 뭘 쓸 거야. My town이라고 했다면 우리 마을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붙여가면서 난 이렇게 글을 써볼 거야 라는 것을 직접 쓰기 전에 먼저 구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쓰면서 이거는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라는 것들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풍선 포스트잇을 가지고 활용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아이디어 웹을 여러 가지를 찾아보시면 사실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이랑 맞지 않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다시 만드시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포스트잇을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이 여기다가 써보면서 여기다가 뭘 넣으면 좋겠다. 너무 많은데 나는 좀 빼고 싶어 하면은 빼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구성을 해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모빌 같은 것도 이렇게 템플릿이 있는데 이렇게 쓰고 나서 교실에다가 게시해 놓으면 또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아이들이 내가 쓴 글을 보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플립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가면서 나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내가 위치한 마을, 그리고 어떤 도시인지, 그리고 나라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쭉 활용하면서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화면에 있었던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아는 스마트폰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딱 펼쳐보면은 여러 가지 글을 쓸 수 있게끔 넘겨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붙여서 책처럼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글을 다양하게 써주고 붙여주면 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것 자체로도 글을 여기다가 다 채울 필요는 없고 하루에 하나씩만 이렇게 채워가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거, 나는 우리 마을에 대한 걸 쓸 거예요 라던가, 아니면 지금 저는 딱 유닛 8만 붙였지만 여기다가 my first writing 그림을 딱 그려놓으면은 이 1권에서 내가 배웠던 내용을 다 담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사진기인데요.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내가 글을 여기다가 쭉, 이 그림은 어떤 내용이에요? 라는 것을 글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데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구멍만 잘라서 사진 붙여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림을 바꿔가면서 또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만들어 두시면 활용하시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내가 주제를 하나 딱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적을 때 쓰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적어보고 밑에다가 표현을 적고 그다음에 내가 쓴 사람이 누군지 그다음에 글 제목 쓰는 거 이렇게 해서 이런 템플릿도 굉장히 귀엽고 그냥 해주면 그냥 출력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짠! 이거는 뭔지 잘 아시죠? 자, 교재를 받아보신 분들, 구매하셨거나 뭐 서포터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귀여운 미니북은 아니고 우리 포스트잇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이거를 쓰면서 얘가 너무 예쁜데 포스트잇 쓰고서 그냥 딱 버리긴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이거를 활용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쬐꼬만 종이를 잘라서 붙이고 여기를 책 등 쪽을 잘라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책을 미니북처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체 글을 다 쓰기는 너무 좀 칸이 작으니까 여기다가 내가 오늘 배웠던 문장 표현, 재미있는 표현을 적어 본다던가 아니면 내가 배웠던 단어들을 정리를 해본다던가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 난 없는데 이 포스트잇을 구매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두꺼운 도화지만 잘라서 이 교재 사진 페이지는 우리 카페에 다 있으니까 얘를 작게 출력하셔서 붙여주시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네. 포스트잇 싸움 났다고 하셨는데 네, 싸우지 마시고 이렇게 카드 그냥 두꺼운 도화지 같은 거 가지고 붙여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굉장히 유용하고요. 아이들이 사실 이렇게 작은 거 지금 선생님들도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이들은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작은 미니북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꼭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작게 책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아이들이 아이디어 웹을 그리는 걸 조금 어려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템플릿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글을 쓸 때 이러한 것들 출력해서 붙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 웹을 한번 쭉 담은 거를 여러 가지를 붙여주고서 여기다가 직접 아이들이 오늘 나는 어떤 글을 쓸 건데 어떤 내용을 적을 거야 라는 것을 여기다 정리를 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만들어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사실 그냥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 뒤에 이렇게 이 책이 아코디언 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앞으로는 아까 아이디어 웹을 보여드렸다면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직접 글을 쓴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템플릿이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글을 쓰고 나서 책을 잘라서 붙이기는 너무 책이 훼손이 되고 하니까 그러면 또 난리가 나거든요. 애들 책 자른다고 막 뒤에 장까지 다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템플릿을 출력을 미리 하셔서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글을 너무 많은 거 싫어요. 그러면 글을 작고 그림이 크게 되어 있는 템플릿을 만들어서 붙여주시면 아이들이 여기다가 내가 글 쓰고 예쁘게 다 정리를 해서 나중에 하나하나 채워 넣으면 정말 나만의 글이 되고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책을 만들어 간다는 즐거움도 아이들에게 선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꼭 그냥 만들고 나서 사실 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게 되면 안 되지만 학교나 뭐 학원이나 공부방에서 수업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고 나서 다 책을 마친 다음에 아이들에게 집으로 가져가게끔 하면 또 얼마나 또 뿌듯하겠어요. 내가 쓴 글이 다 담겨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글을 나중에
내가 발표를 하게 될 때 굉장히 유용해요. 지금 우리 My First Writing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나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 소개를 할 때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은 그런 표현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나중에 그냥 나 다 썼으니까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기를 뭔가 할 때, 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내가 만들었던 이 책을 활용해서 여기 표현들을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제 조금씩 바꿔가면서 활용을 해주면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만들어 보시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라이팅은 도대체 어떻게 게임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자, 이렇게 제가 좀 작지만 이거는 스노우볼 라이팅이라는 건데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여기다 동그랗게 줄 그어져 있는 거 한 4개 정도를 만들어 놨고요. 자, 이거는 종이가 조금 더 크셔도 돼요. 커도 되고요. 아이들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이 원의 개수를 잘 달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은 이거는 아이들 첫 번째 주자만 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이거를 가지고 글을 먼저 쓰는데 어떤 거냐면 주제를 하나 딱 정해 주는 거예요. 자, my classroom. 우리 교실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 이렇게 딱 주제를 주면은 첫 번째 주자 아이가 여기다가 나는 이 글을 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글 한 줄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 완성을 딱 하고서 여기다 적어줬겠죠. 그런 다음에 과감하게 죽여줍니다. 이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를 던져요. 그러면 나머지 그 두 번째 주자인 친구들이 가서 이렇게 다 4개가, 만약에 4명이서 처음 시작을 했다면 4개의 그 스노우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던져진 것을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딱 집어요. 그래서 펼친 다음에 여기에다가 첫 번째 문장 there are many desks라는 문장을 썼다면 뒤에 친구는 there are many chairs too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기가 그 뒤에 문장을 적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구겨서 던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앞에 어떤 글이 써 있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내가 거기에서 뭔가 순발력을 발휘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내가 혼자 글 쓸 때보다 조금 더 재미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게 아이들이 꾸기는 것부터가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해요. 그래서 막 꾸기고 던지고 막 조금 난리가 나더라도 이렇게 활용을 해서 마지막 주자까지 다 글을 쓰고 나면 그 글을 썼던 친구들이 다 모여서 예쁘게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미니북에다가 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발표하는 것까지 하면은 내가 쓴 문장은 내가 읽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들 협동해서 글을 쓸 수가 있고 발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좋은 협동 글쓰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정말 간단하고 준비물 종이만 있으면 돼요. 사실 이런 거 출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메모로 딱 자르고서 1, 2, 3, 4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글쓰기 이 게임은 정말 강추니까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거는 선생님 저는 무슨 글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처음에 글 쓰기 전에 먼저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글을 쓸 수도 있겠구나. 정말 쉽게 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글을 써보는 게임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단어를 연습할 때 이렇게 도미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you can look at animals here. 자, 이 장소가 나타내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자, zoo였죠, zoo. 그래서 이렇게 연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문제가 뭔지 이렇게 해서 도미노를 만들어가는 게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미노로 게임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종이 가방, 봉투 같은 걸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단어를 아까 우리가 My Town에 대해서 배웠다면 단어가 이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아까 도미노 자료를 자르지 않고 접어줬어요. 왜냐하면 도미노로도 활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백스 안에다가 넣어서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게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It's in the ba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단어가 여러 가지가 적혀 있고 이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봉투를
여러 개를 준비해 주시고 안에다가 학생 수에 맞게 또는 적당하게 한 3, 4개 정도의 단어를 넣어 주시고요. 이 봉투를 같은 모양의 봉투를 여러 개를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봉투를 준비해서 딱 세워 놓고 나서 아이들에게 봉투를 하나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딱 봉투를 내가 이걸 딱 선택을 했죠. 그러면 단어가 뭐가 있는지를 열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에 교회도 있고, 그리고 극장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전철역도 있고, 또 경찰서도 있어요. 제가 좀 단어를 많이 넣었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딱 4개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 이렇게 4개의 장소에 대해서 내가 글을 쓰는 거예요. 이걸 소개하는 글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넣어서 단어를 활용해서 글을 써준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내가 골랐던 가방 안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글을 쓰는 또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하게 단어를 나는 어떤 친구는 글 쓰라고 하면 우리 말에는 뭐가 있다. 끝. 이렇게 쓰는 친구들 많거든요. 의외로. 그렇게 단어를 다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게임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면은 아이들이 단어 여러 개 이렇게 넣어서 글을 쓰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셔서 그냥 조그만 종이 봉투 아니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지퍼백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거를 탁 던져주고 아이들에게 골라서 단어를 활용해서 글을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보드게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의문사가 있어요. 그래서 why, 누가, 뭐 어디에서, 왜 이런 것들이 질문이 있어서 주사위를 가지고 보드게임을 하다가 내가 걸렸던 거를 체크를 하고 그 내용이 들어간 글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누가, 어디에서 이렇게 뭔가 글을 쓸 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을 또 연습을 하면서 글을 쓸 수 있으니까 되게 좋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의문사로 넣어주셔도 되지만 우리가 배우는 다양한 단어들을 가지고 또 보드게임을 하면은 내가 보드게임 하면서 했던 색깔만 우리 팀은 빨간색 단어야. 우리 팀은 파란색 단어야. 딱 체크를 하고서 그 단어를 활용해서 자, 이제부터 글쓰기 시작.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썼던 아까 걸렸던 그 단어들이 뭐지? 그거 가지고 글을 써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더 재미있는 글 그리고 여기다가 이 주제와 전혀 동떨어진 단어도 몇 개 넣어주면 더 재미있겠죠. 왜냐면 이거를 도대체 글에다 어떻게 써서 활용할 것인가를 아이들이 막 쥐어짜서 약간 뭐 사행시 쓰는 것처럼 그 문장을 쓸 수 있게끔 또 게임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거는 주사위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표가 있어요. 그래서 주사위를 굴려서 어떤 캐릭터가 어떤 장소에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딱 주사위를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그러한 활동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이거를 어떻게 글을 쓰는지 연습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런 것들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귀여운 미니 편지지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걸 활용하시면 또 직접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한 글을 쓰고 뭐 직접 편지를 써준다던가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 간단하지만 아이들이 종이만 하나 예쁜 게 있어도 글을 쓸 때 조금 더 정성스럽게 글씨도 예쁘게 쓰려고 하고 안 틀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이거는 꼭 다들 하나씩 만드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건데요. 자, 이거는 이렇게 writing file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My First Writing 1권에서 배울 다양한 표현들 해가지고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cope and Sequence를 앞에다 붙여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교재에서 이거를 배울 거다라는 것을 한눈에 보고 단어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딱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되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열리는 저는
그리고 책상에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파일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런 파일이 없어요, 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종이 파일 그냥 원래 이렇게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서 다시 접고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종이, 딱딱한 종이 도화지로 만드셔도 되고요. 다이소 좋아해요. 가서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 막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접으면 얘를 책상에 딱 세워놓기가 되게 좋거든요. 딱 세워져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책상에 놓고서 수업을 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고서 쓰면 되니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많이 넣어주면 좋으니까 여기는 그냥 붙였는데 여기도 이렇게 넘겨볼 수 있게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붙이고 넣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냥 간단하게 종이만 여러 번 접으면 되니까 여러 개를 다양한 공간을 만드시고 아이들에게 오늘은 이런 표현을 한번 직접 너네가 써볼까?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제가 이 유닛에서 배우는 다양한 그런 문법적인 사항들을 또 따로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그 3, 4 그래머라던가 My First Grammar에서 보시면 그래머 차트가 있어요. 그 자료를 뽑아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한눈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 문법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만들게 하세요. 이거는 사실 어렵지 않고요. 그냥 도화지만 준비하셔서 이렇게 3단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딱 접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종이로 여러 가지를 직접 오려서 붙이거나 써보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 너무 막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냥 겉표지만 만드시고 그 다음은 아이들과 함께 하나하나 세워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겠다 하시면 너무 어렵고 너무 큰일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이 종이 파일만 준비해서 아이들과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채워나가면서 이렇게 책상에다가 놓고 글을 쓸 때 내가 필요한 단어들, 어휘들, 문장들 여기서 찾아서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뒷페이지도 이렇게 많이 보는 사이드워드라던가, 그리고 아이들이 글 쓸 때 많이 쓰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문장을 여기다가 출력하셔가지고 붙여주시면 아이들이 이런 표현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것들도 직접 보면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네,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 안에서 하나하나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거는 제가 집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디어인데 사실 이렇게 라이팅 파일 이렇게 치면 라이팅 폴더 이렇게 치시면 다양한 그런 예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나는 이런 걸 좀 더 넣고 싶다. 이렇게 담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어렵지 않아요. 뭘 활용하시면 되냐면 우리 그 My First Writing에서 제공하는 부가자료 TM 거기 있는 것만 출력하셔서 잘라서 붙이셔도 아주 훌륭한 이런 라이팅 폴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같이 시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나만의 라이팅 폴더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교실에 놓고 다니면 되겠죠. 그래서 그 글쓰기를 할 때 딱 책상에 놓고서 선생님 이런 스펠링이 뭐예요? 선생님 이 단어는 스펠링이 뭐예요? 이렇게 묻지 않고도 직접 자기가 찾아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많이 모르는 거 그런 표현들은 아이들 직접 써서 정리하면 되니까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셔서 만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허락지 않아서 자세히 못 보여드린 거 정말 아쉬운데 자, 다시 한번 화면을 우리 PPT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PPT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이제는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잘 정리되셨나요? 지금 앞에 거 다 잊어버리시고 뒤에 라이팅 폴더 어떻게 만들지 이거 고민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렵지 않으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만드는 방법도 다 사진 컷 올려드릴게요. 자, 우리 랩업 퀴즈를 한번 풀면서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My first writing, second edition은 몇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스튜던북만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네, 3권이죠. 네, 이거 5권이에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My first writing, second edition은 몇 단계 글쓰기로 쉽게 따라 쓸 수 있다. 몇 단계였죠? 네, 6단계였어요. 6단계. 5단계 아닙니다. 6단계. 자, 그리고 6단계 글쓰기 중에서 세 번째 단계가 뭐였을까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 제가 답을 얘기를 해버렸는데, 네, grammar practice였어요. 자, 이렇게 1단계가 뭐였죠? 2단계가 뭐였죠? 딱 물어보면은 또 바로바로 안 떠오를 수가 있는데요. 단계별로 생각을 하시면서 6단계구나.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Your Writing 단계에서 무엇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글을 한번 다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정답은 네, Writing Checklist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글을 재미있게 배우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글쓰기도 어렵지 않다.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 이게 사실 어렵지 않은 거구나. 그리고 단어와 문법이 조금만 정리가 되면 나도 이렇게 글을 길게 쓸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재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팁들도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My First Writing을 활용해서 재미있게 글쓰기 수업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